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가 한번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일이 많았나 보다 하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게 되죠. 머릿속에 불안한 상상이 먼저 밀려옵니다. 혹시 다시 그 사람 만난 건 아닐까? 정리했다면서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는 모습도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신경 다 썼죠. 이런 거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만약에 화면이 켜지면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괜히 신경 쓰이고 긴장하게 돼요. 심지어 남편이 화장실에 핸드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봐도 잠시라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면 이상하게 몸이 긴장되고 머릿속은 그날 하루 내내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의심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찾아옵니다. 내가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정말 작은 틈새로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남편의 말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정말 끝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오직 가족만 보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말해도 그 말만으로는 안심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믿어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또 속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은 늘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믿자,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산다. 아니야, 확실히 확인해야 돼,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 이 두 가지 생각, 이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망가져 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의심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짜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또다시 상처만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정리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더 예민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간자와 스스로 끝낸 게 아니라 발각되거나 강제로 끊어진 경우라면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분노와 공허함을 아내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보면 여전히 그 사람과 이어지고 있는 건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더더욱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 행동의 일관성이에요. 처음 몇 주, 몇 달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겠죠. 정말로 끝났다면 태도는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고 생활 패턴은 가정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끊지 못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과 불안정한 기운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의도가 정말 끝났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핸드폰 사용 태도의 변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끝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외도적인 사람은 핸드폰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단순히 연락수단이 아니라 비밀을 숨기는 금고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태고는 집에 들어와서 무심히 소파 위에 올려두거나 충전기에 꽂아두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외도를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휴대폰을 늘 손에 놓지 않고 테이블에 두더라도 꼭 뒤집어 놓습니다. 샤워로 들어갈 때도 꼭 챙겨가고 화장실에 가는 잠깐의 시간에도 들고 갑니다. 아내가 휴대폰 쪽으로 눈길만 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 내 폰 봐? 라고 신경질적으로 부리기도 하죠. 또한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급히 화면을 끄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카톡 알림도 이제는 긴장된 반응으로 바뀌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남편은 아내 앞에서는 아예 알림을 꺼버리거나 특정 대화명을 바꿔두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 다 연결된 신호들이죠. 반대로 정말 외도를 끝낸 남편은 핸드폰 앞에서의 태도가 훨씬 편안해요. 굳이 뒤집어 놓지 않고 충전기에 두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빠서 못 봤는데 내 것 좀 확인해 줄래? 라며 무심히 핸드폰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길 없다는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발각된 이후 겉으로는 당당히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치밀하게 감추는 경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카톡, 문자 내역은 깨끗하게 지워둔 상태에서 다른 메신저 앱이나 비밀 계정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당당해졌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딘가에서 흔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상간자와 강제로 끊어진 경우죠. 스스로 끝낸 게 아니라 발각되거나 아내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억지로 정리된 경우 오히려 핸드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상간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다른 통로로 다시 이어질 수는 없을까 하는 미련 때문에 또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아내 입장에서는 왜 더 집착하지? 아직도 끝내지 않은 건가? 하는 불안이 커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금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태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느냐예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누구나 당당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끝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앞에서 드러나는 그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의심이 생길 땐 말보다 행동보다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대하는 모습이 불안과 집착에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것은 외도가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가 시간과 동선의 투명성. 남편의 외도가 정말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귀가 시간과 생활 동선이에요. 외도를 하는 동안 남편의 생활 패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으로 바로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많다, 오늘 회식이 있다, 친구를 좀 만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괜히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죠. 어느 날은 회사에서 늦게 끝났다고 했는데 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날은 야근했다고 하지만 정작 회사 분위기나 업무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시간까지 늦어져요. 전화했을 때 바로 받지 못하고 한참 뒤에 그때는 회의 중이었어, 운전 중이었어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모이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지겠죠. 외도가 한창일 때는 공백 시간이 늘어납니다. 퇴근 후 집까지 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어지거나 주말마다 개인적인 약속들이 생겨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던 시간을 이유 모를 개인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내가 누구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모호해지거나 이름 하나 언급하고 얼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내는 점점 믿음을 잃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겠죠. 근데 정말로 외도를 끝낸 남편은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져요.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습관이 자리 잡고 급작스럽게 잡힌 약속이 생기면 미리 알리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연락해서 아내가 괜히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죠. 오늘은 몇 시쯤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보고를 하고 일정이 생기면 함께 일정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고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가 가족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죠. 물론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외도를 스스로 정의한 게 아니라 발각되거나 아내의 단호한 대처 혹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억지로 끊어진 경우라면 오히려 생활 패턴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미련이 남아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비워두려고 하거나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아내는 끝냈다고 했는데 왜 생활 패턴이 여전히 이렇지라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금 귀가 시간이 일정해졌는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 변화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누구나 억지로라도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달,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활 패턴이 가장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끝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의 동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생활의 방향은 속마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끝낸 사람은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고 아직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밖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셋째, 대화 태도의 변화. 외도 중인 남편은 대화 속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하던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내가 오늘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단순한 확인의 질문에도 그걸 왜 물어봐?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속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자신을 공격하는 듯 들리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한 외도 중에는 괜히 싸움을 걸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서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아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외도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어버리죠. 사실은 되기가 두려워서 의심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공기가 무겁고 날카로워지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정말 외도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은요, 대화에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방어가 줄어들고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작은 질문에도 짜증을 내는 대신에 차분하게 대답하고 예전에는 피하려 했던 대화에 조금씩 응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화를 내거나 의심을 드러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요. 어떤 경우는 내가 미안해 네가 힘들지 라는 말을 스스로 먼저 꺼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죄책감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회복을 향한 진심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의 상황. 만약 남편이 스스로 끝낸 게 아니라 발각되거나 아내의 강력한 요구 혹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억지로 상간자가 끊어진 경우 오히려 대화에서 더 심한 짜증과 예민함을 보일 수도 있어요. 상간자와 관계가 중독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 금단현상처럼 공허함과 분노가 솟구치거든요. 그 감정을 어디에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짜증과 화로 터져 나옵니다. 아내 입장에서 끝냈다고 했는데 왜 더 예민하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 불안이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처음 몇 주, 몇 달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안정되고 대화가 차분해지고 예민함이 누그러지면 그것은 진짜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몇 달,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화가 불안정하고 짜증과 화가 반복된다면 그건 아직도 마음에 상간자에게 묶여 있거나 몰래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결국 대화에서 변화는 단순히 지금 순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싸움이 줄어들고 방어가 사라지고 진심이 담긴 말들이 조금씩 늘어나야 합니다. 일관되게 그런 변화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변하고 외도가 끝났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경제적 흐름의 투명성. 외도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마음만 오가는 게 아니죠. 식사 한 번,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교통비, 기름값, 심지어 짧은 만남을 위한 장소 비용까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돈이 새어나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외도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외도 중인 남편은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를 일정하게 건네주고 지출 내역도 크게 숨길 게 없었는데 이제는 현금을 자주 인출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애매한 항목이 눈에 띄어요.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 만나서 쓴 거야. 친구한테 선물 좀 해줬어. 이게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빠져있거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전혀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급여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쓰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아내가 물어보면 괜히 짜증을 내거나 그걸 왜 달려고 해? 라며 방어적으로 나오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 자체를 끊으려 하고 재정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단순히 돈에 무관심하거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 숨기고 싶은 지출이 있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외도를 끝내고 진심으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은 경제적 흐름에서 가장 확연한 변화를 보이죠. 이제는 돈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카드 내역을 먼저 꺼내 보내주거나 이번 달은 이런 데 돈 썼어 라며 큰돈 나갔을 때 소소하게 쓰다 나갔을 때 상관없이 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급여 통장, 생활비, 용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고 심지어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가계부를 써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회계적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숨길 게 없다는 신호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일부 남편들은 발각된 뒤 더 치밀하게 돈을 감추는 방식으로 돌변하는 분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통장이나 카드 내역은 깨끗하게 정리해두지만 다른 계좌를 비밀리에 만들거나 현금을 은밀히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에게 봐 이제 다 투명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 또 다른 지출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카드 내역이나 통장 기록만 보고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외도를 정리한 사람은 아내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꺼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이만큼 썼는데 혹시 우리 생활비 조정이 필요할까? 자, 앞으로는 저축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이젠 회피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지출의 방향입니다. 외도 중인 사람은 돈이 가정 밖으로 흘러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에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외도를 끝낸 사람은 지출의 방향이 가정으로 돌아오죠. 아이들 용돈, 교육비, 가족 회식비, 집안 살림 같은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예전에는 무관심하던 부분에 돈을 쓰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장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집을 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겠죠. 결국 경제적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말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지만 돈은 의도하지 않아도 흔적을 남깁니다. 남편이 정말로 외도를 끝냈다면 그 흔적이 시간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지출의 방향이 집을 향하게 되죠. 반대로 계속해서 모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반복된다면 아직도 어딘가에 연결이 남아있거나 미련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의심의 눈초리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도대체 어디다 썼어? 라는 추궁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대화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외도를 끝낸 남편이라면 이런 대화에 피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남편이라면 결국 또다시 벽을 세우게 될 겁니다. 다섯째, 상간자와의 연결 흔적 차단. 외도를 끝냈다고 말하는 남편이 정말로 정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간자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스스로 정리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외도 중에는 단순한 연락처 하나, 카톡 프로필 하나, SNS 팔로우 하나가 그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완전히 끝내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 고리들을 끊어내려는 행동을 보여요. 전화번호를 지우고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연결을 완전히 끊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연락을 닿을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정리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번호를 저장해두고 있거나 SNS에서 몰래 팔로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지웠어, 혹은 업무적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어서라는 식으로 둘러대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미련을 남겨두고 있다는 신호의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마음이 끊어진 사람은 굳이 그런 흔적들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락처를 지웠느냐가 아니라 연결될 가능성 자체를 의식적으로 차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일부러 마주치지 않도록 부서를 이동하거나 대면해야 하는 상황을 회사의 차원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급기야는 그냥 사표 쓰는 거죠. 그만큼 다시는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반대로 아직 미련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게 지우는 신용을 하지만 은근히 연결고리를 남겨두려고 해요. 연락처는 지웠지만 번호를 외워두고 있다든지, 카톡은 차단했지만 이메일 주소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 이런 경우 아내는 혼란에 빠집니다. 끝냈다고 했는데 왜 아직 흔적이 남아있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남편들은 오히려 너무 대놓고 봐, 다 지웠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다른 통로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루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보여주는 신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연결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 몇 주 동안 당연히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SNS에 흔적이 보인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온 듯한 기류가 포착이 되면 그거는 아직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증거예요. 외도를 끊어낸 남편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합니다. 아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내가 이 번호 지웠어라고 보여주고 혹시라도 상간자와 겹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차단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숨기고 싶은 마음보다 정말로 난 끝났다,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의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상간자와 연결될 수 있는 흔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의지를 보여줘요.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끊어냈다면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겠죠. 모든 통로를 닫아버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비로소 정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째, 가정과 아이들에게 쏟는 태도. 외도를 끝낸 남편이 보이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정과 아이들에게 다시 마음을 쏟는 모습이에요. 외도 중에는 아무래도 마음과 에너지가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집안이 늘 뒷전이 됩니다. 퇴근하고 들어와도 가족과 대화가 줄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죠. 아니면 대화 중이라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귀찮다는 듯 대충 넘기고 집안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집에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외도를 끝내고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은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하려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요.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와 놀아주는 걸 미뤘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는 스스로 아이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많이 걸고 놀아주려고 하죠.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요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숙제를 보내거나 같이 산책을 나가거나 주말에 가족 외출을 제안하는 모습에서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거 없어? 라는 질문을 먼저 건네고 아내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줘요. 이런 사소한 태도의 변화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외도를 끝내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남편들은 외도를 끝냈지만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당장 가정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상간자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온 뒤 그 공허함이나 후에 혼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더 무심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끝났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무심하지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에게 다가오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정리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집과 아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결국에는 확실히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출과 행동이 함께 따라오는가 하는 점이에요. 앞서 경제적 흐름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정리한 사람은 돈뿐 아니라 시간과 정성까지 가정에 쓰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사주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아내와 대화하려 노력하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진심의 증거가 돼요. 결국 남편이 외도를 끝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는지 보는 거예요. 집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는 정말로 외도를 끝내고 가정을 향해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관된 태도. 남편의 외도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시간이에요. 아까 여러 번 나왔죠. 처음엔 누구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발각된 직후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의 눈치를 보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죠. 그때는 핸드폰도 당당하게 두고 퇴근도 일찍 하고 대화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연기인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처음 몇 주 몇 달 동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원래의 성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끝낸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거짓말 할 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변화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요. 예를 들면은 퇴근 후에 바로 집에 들어오는 습관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꾸준히 늘고 아내와의 대화가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쌓여간다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란 증거겠죠. 반대로 아직 끝내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흔들려요. 처음엔 핸드폰도 당당히 두던 사람이 어느 순간만 패스워드 걸려있고 막 뒤집어 놓고 한동안 집에 집중하던 사람이 다시 약속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불분명해집니다. 이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예민함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이런 모습은 결국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마음이 여전히 묶여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 부분을 확인할 때 중요한 건 오늘만, 이번 달만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6개월, 1년 그 이상을 두고 지켜봤을 때 같은 태도를 유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시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이게 이어지는 거는 변화는 거짓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내의 감정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이 반복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면 누가 안 시켜도 아내 마음은요 서서히 안정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안심이 되고 그냥 믿어져요. 의심보다 믿음이 커져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의심이 안 사라져요. 남편의 태도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안 끝났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외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열쇠는 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누구나 연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드러납니다. 꾸준함, 일관성, 안정감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확인된다면 비로소 남편의 외도는 진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외도가 정말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 귀가 시간과 생활 동선,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 돈의 흐름, 상간자와의 연결 흔적을 끊어냈는가, 그리고 가정과 아이들에게 쏟는 마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어지는 그 일관성.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이 증명하는 진실이죠. 외도를 경험한 아내분들의 그 마음, 그저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되고 작은 의심 하나에도 숨이 막히는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가 정말 끝냈을까? 아니면 여전히 몰래 이어가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파고들겠죠.
근데 의심은 결코 잘못은 아니에요. 의심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무덤덤해져가지고 아무 감정도 남지 않는 순간이죠. 아직도 눈물이 나고 아직도 분노가 솟고 아직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고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외도를 끝냈다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행동은요,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처음 몇 주 몇 달은 연기할 수 있어도 몇 년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절대로 연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행동보다 시간이 보여주는 변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매일이 전쟁 같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불안 속에서 마음이 부서질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이 엄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외도의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신뢰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상담에 오셔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다시 붙잡아내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조차 마주치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되찾고 마침내는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서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기준은 의심을 더 키우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 속에서도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회복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알지 못한 채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혹시 지금도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의심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깊고 그만큼 당신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눈물이 앞을 가려도 내일은 그 눈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은 의심이 전부 같아도 내일은 작은 희망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다시 세워졌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응원할게요. 끝내 포기하지 않고 진짜 회복의 자리에 서시는 그날까지 이 채널 외도회복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도의 상처는 깊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